1번 고르신 분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한 응원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리딩이 1번 분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기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1번 분들 카드 위에 손을 올려보니까요. 처음부터 마음이 아주 크게 소란스럽다기보다는 오래 닫아둔 방문 앞에 서 있는 느낌이 납니다. 문틈으로 불빛은 새어 나오는데 안에 누가 있는지 선뜻 부르지는 못하는 장면이에요. 누군가와 완전히 끝난 관계라기보다는 아직 마음이 남아있어서 더 조심스러운 관계가 보입니다. 1번 분들은 사람을 가볍게 대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한번 마음을 주면 오래 봅니다. 상대가 실수해도 바로 돌아서기보다 그 사람 사정이 있겠지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요. 연락이 뜸해져도 먼저 화를 내기보다 바쁜가 보다 힘든가 보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내 쪽을 먼저 돌아보는 분들입니다. 겉으로는 편안하게 웃고 계셔도 속으로는 관계의 온도를 아주 예민하게 느끼는 분들이세요. 맨 앞에 어린 인연의 기운이 앉아 있습니다. 작은 아이가 손에 붉은 끈을 들고 있는데 그 끈이 누군가에게 닿아 있기는 해요. 그런데 팽팽하지 않습니다. 느슨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끊어진 건 아닌데 예전처럼 서로 당겨지는 힘이 약해진 모습이에요. 이 장면이 말하는 건 1번 분들 곁에 아직 마음이 닿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관계가 지금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혹시 이런 사람 떠오르시나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연락했는데 요즘은 메시지 하나 보내는데도 생각이 많아지는 사람, 만나면 웃을 수는 있는데 돌아서고 나면 괜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사람, 멀어지고 싶지는 않은데 가까이 가면 또 내가 서운해질 것 같아서 발걸음이 멈추는 사람 말입니다. 1번 분들, 이 관계는 미움보다 서운함이 더 큽니다. 상대가 너무 싫어서 끊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준 마음만큼 돌아오지 않았다는 느낌이 오래 남아있어요. 나만 너무 신경 썼나? 나만 이 관계를 붙잡고 있나? 이런 생각이 조용히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대인관계운의 시작은 사람을 새로 만나는 문제보다 오래 마음에 걸려있던 누군가와의 결을 다시 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옆으로 오래 묶인 매듭이 보입니다. 처음부터 엉킨 매듭은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 예쁜 약속이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챙기자, 힘들 때 이야기하자, 오래 보자, 믿고 지내자, 그런 마음들이 하나씩 묶인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매듭 위로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덧감깁니다. 상대의 무심한 말, 나만 챙긴 것 같은 순간, 내가 필요할 때는 조용하던 사람, 자기 힘들 때만 찾아오던 사람, 그런 것들이 하나씩 감기면서 지금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모양이 된 겁니다. 1번 분들 참 많이 참으셨네요. 이건 제가 그냥 위로하려고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카드 흐름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걸렸던 순간이 있었는데도 그때마다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웃고 넘기셨을 거예요. 상대가 민망해 할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혹은 내가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냥 삼킨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매듭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적 있으셨죠? 누군가가 툭 던진 말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았는데 정작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한 적, 단체 자리에서 나만 살짝 빠진 느낌을 받았는데 괜히 예민한 사람 될까봐 말하지 못한 적, 상대가 내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속으로는 서운했지만 그래도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아 또 먼저 맞춰준 적. 1번 분들, 이번 달에는 그동안 묶여있던 감정이 살짝 풀리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풀림은 갑자기 큰 싸움으로 터지는 방식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자각으로 먼저 옵니다. 아, 내가 그때 정말 외로웠구나. 내가 괜찮은 척을 너무 오래 했구나. 나는 사실 그 사람에게 더 따뜻한 마음을 기대했구나. 이렇게 내 속을 알아차리는 흐름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 깊은 우물이 나옵니다. 우물은 밖에서 보면 고요합니다. 그냥 어두운 구멍처럼 보이죠.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깊이가 있습니다. 물도 있고 오래된 차가움도 있고 누군가 쉽게 내려오지 못하는 안쪽 세계가 있어요. 1번 분들 마음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말끔하게 일상을 보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사람들 앞에서 웃기도 하고 필요하면 농담도 하시겠죠. 그런데 혼자 있는 밤에는 관계에서 받았던 감정들이
우물물처럼 조용히 올라옵니다. 이 우물은 슬픈 카드처럼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1번 분들 마음이 깊다는 뜻이에요. 얕은 사람은 관계가 틀어져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1번 분들은 오래 생각합니다. 상대의 말투 하나, 눈빛 하나, 연락의 간격 하나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해석하죠. 그래서 사람을 잘 이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본인이 너무 피곤해지는 겁니다. 상대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1번 분들은 그 말 뒤에 마음까지 읽으려 하니까요. 이번 달에는 이 우물에 물을 길어 올리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동안은 내 감정을 너무 깊이 넣어두셨습니다. 내가 왜 서운했는지, 왜 불편했는지, 왜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 앞에서 조심스러워졌는지 그냥 덮어두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달에는 더 이상 덮어두기만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나를 대신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갑자기 피곤해지고 연락 답장이 늦어지고 약속을 잡아도 예전만큼 기대가 안 되고 만나기 전부터 기운이 빠지는 식으로요. 이건 나쁜 흐름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이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 너무 오래 버틴 분들은 어느 순간 이유 없이 지칩니다. 사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계속 신호를 보냈는데 내가 못 들은 척 했을 뿐입니다. 1번 분들 이번 달에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옆에는 보자기가 놓입니다. 보자기는 참 따뜻한 물건입니다. 귀한 것을 싸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줄 선물을 감싸기도 하죠. 그런데 때로는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을 숨기는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1번 분들 관계 안에서 이 보자기는 두 가지로 읽힙니다. 하나는 상대를 감싸준 마음이고 또 하나는 내 상처를 숨긴 습관입니다. 그 사람도 힘들겠지. 내가 이해해야지. 괜히 말 꺼냈다가 더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 이런 생각으로 많은 걸 보자기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런데 감싸는 마음이 너무 오래가면 나중에는 내가 무엇을 감쌌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상대의 실수인지 내 외로움인지 관계의 불균형인지 오래된 상처인지 뒤섞여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 보자기를 한번 펼쳐 보셔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큰 소리로 펼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나 혼자라도 내 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번 분들 마음속으로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몸이 편안해지나요? 아니면 어깨가 살짝 굳나요? 연락이 오면 반가움이 먼저 올라오나요? 아니면 또 맞춰줘야 하나 하는 피로가 먼저 올라오나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나답게 말하나요? 아니면 계속 분위기를 살피고 말을 고르나요? 이 질문이 이번 달 1번 분들 대인관계의 열쇠입니다. 관계는 오래됐다고 다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많이 만났다고 다 깊은 관계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관계인지가 중요합니다. 1번 분들은 그동안 관계를 지키는 쪽에 많은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그 관계 안에서 살아있는지도 봐야 할 때입니다. 이 앞 흐름을 한 장면으로 보면 어린 인연이 문 앞에 서 있고 그 옆에 오래된 매듭이 놓여 있으며 뒤쪽에는 깊은 우물이 있고 그 위에 보자기가 덮여 있습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그림이 아니라 관계 안에 진짜 감정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누가 나를 떠나느냐보다 내가 누구 앞에서 진짜 마음을 꺼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1번 분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말을 해야 한다고 해서 오늘 당장 다 털어놓으라는 흐름은 아닙니다. 다만 더는 내 마음을 없는 것처럼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아팠다면 아팠다고 인정하고 서운했다면 서운했다고 인정하고 외로웠다면 외로웠다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인정해야 상대에게도 부드럽고 선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면 좋은지, 누가 남고 누가 멀어지는지, 그리고 1번 분들 마음이 어디까지 회복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금줄이 보입니다. 금줄은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선입니다. 그런데 이 선은 차갑게 밀어내는 벽이 아닙니다. 여기는 조심해야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귀하게 다뤄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표시예요. 1번 분들께 이번 달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금줄입니다. 그동안 1번 분들은 마음의 문 앞에 금줄을 잘 걸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누가 힘들다고 하면 내 피곤함은 뒤로 미루고 들어주고, 누가 부탁하면 내 일정부터 비우고, 누가 서운해할까봐 싫은 말을 못하고 넘긴 흐름이 있습니다.
나는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그걸 점점 당연하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따뜻한 교류가 아니라 내가 계속 내어주는 쪽으로 기울었을 수 있어요. 이번 달에는 선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그 선은 화난 목소리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차분하게, 낮게, 그러나 흐려지지 않게 세우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좀 쉬고 싶어. 그 이야기는 지금 듣기 어렵다. 이번에는 내가 맞추기 힘들 것 같아. 이런 말들이 금줄이 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너무 길게 설명하면 상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선은 짧고 부드러울수록 힘이 있습니다. 1번 분들,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관계를 오래 가게 만드는 말입니다. 내가 계속 참기만 하면 언젠가 마음이 지치고 지친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닫혀버립니다. 그러면 상대는 왜 갑자기 그러냐고 하겠죠. 하지만 1번 분들은 갑자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주 오래 쌓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번 달에는 갑자기 끊어내기 전에 먼저 작은 선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 옆으로 풍경이 흔들립니다. 작은 바람종이 처마 끝에서 흔들리는 장면이에요. 바람이 크게 불지는 않는데 아주 가느다란 소리가 납니다. 이건 이번 달 주변에서 오는 작은 신호를 뜻합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뜸했던 사람이 조심스럽게 연락할 수 있고 어느 모임에서 1번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오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번 분들이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면 이 작은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든 문을 닫고 싶어집니다. 다 필요 없어. 어차피 사람은 다 똑같아. 내가 마음 줘봐야 손해지.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신령님께서 보여주시는 흐름은 완전한 단절이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는 금줄을 세우되 진심이 담긴 작은 신호는 알아차리라는 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전처럼 가볍게 말을 걸었는데 이번에는 그 안에 미안함이 조금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늘 자기 이야기만 하던 사람이 이번에는 1번 분들 안부를 먼저 물을 수 있어요.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1번 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말만 번드르르한 사람과 진심으로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은 결이 다르거든요. 풍경은 큰 소리로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시끄러운 사람보다 조용히 배려하는 사람을 보셔야 합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보다 내 선을 알아보고 한 걸음 물러서 주는 사람. 내가 피곤하다 했을 때 서운해 하기보다 쉬라고 말해주는 사람. 내가 답이 늦어도 몰아붙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1번 분들 곁에 남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해원동자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해원동자는 오래 맺힌 마음을 풀어주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해원은 상대가 무릎 꿇고 사과해야만 풀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누군가가 미안하다고 말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깊게 보면 1번 분들이 스스로를 이해하면서 풀리는 마음이 큽니다. 내가 괜히 서운했던 게 아니구나. 내가 너무 많이 참고 있었구나. 나는 그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아팠던 거구나.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풀립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몰라줄 때 제일 외롭습니다. 그런데 남이 몰라주는 것보다 더 아픈 건 내가 내 마음을 나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 왜 또 상처받아? 왜 나는 쿨하지 못해? 이렇게 나를 몰아붙이면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이번 달에는 그러지 않으셔야 합니다. 1번 분들은 예민한 게 아니라 깊은 겁니다. 상대의 말투를 느끼고 분위기의 변화도 알아차리고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도 빨리 느끼는 분들이세요. 그 감각은 약점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각을 나를 괴롭히는 데 쓰지 말고 나를 보호하는 데 써야 합니다. 아,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자꾸 작아지는구나. 이 모임에 다녀오면 기운이 빠지는구나. 이 관계는 내가 너무 많이 맞추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수관음의 손길이 들어옵니다. 이 흐름이 참 다정합니다. 바닷물이 오래된 상처를 씻어주는 것처럼 1번 분들 마음이 천천히 정화되는 모습이에요. 이번 달 대인관계가 아주 가볍고 즐겁기만 한 운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올라오는 이유는 망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씻기기 위해서입니다. 눈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답장을 하고 싶지 않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마음이 이제야 숨을 쉬는 겁니다. 1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사람에게 답하기 전에 내 마음에 먼저 답해보세요. 누가 연락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나는 지금 이 연락이 반가운가 부담스러운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반가우면 따뜻하게 답하시면 되고 부담스럽다면 조금 늦게 답하셔도 됩니다. 관계가 진짜라면 그 정도 여백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만날 때는 시간을 짧게 잡으세요. 긴 약속을 잡고 지쳐서 돌아오는 것보다 짧게 만나고 내 기운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밥까지 먹기 부담스러우면 차 한 잔이면 됩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자리는 피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달 1번 분들에게는 관계를 오래 끌고 가는 것보다 내 기운을 지키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깨끗한 물 한 잔을 곁에 두고 오늘 마음에 걸린 사람을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함부로 넘기지 않겠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에는 선을 세우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인연에는 정성을 들이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성을 들인다는 건 내 마음을 귀하게 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사람에게는 관계의 길도 조금씩 정리됩니다. 1번 분들, 이번 달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모두 끊어내는 달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두 품고 가는 달도 아닙니다. 내 마음 앞에 금주를 세우고 진심이 담긴 풍경 소리는 듣는 달입니다. 오래 묶인 감정은 조금씩 풀리고 마음의 물은 맑아집니다. 누군가는 1번 분들의 선을 보고 멀어질 수 있지만 그건 잃는 게 아니라 정리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선을 존중하면서 더 깊게 남을 수 있습니다. 1번 분들, 사람 관계에서 내가 편해야 오래 갑니다. 내가 계속 참아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인연이라기보다 숙제가 됩니다. 이번 달에는 숙제를 조금 내려놓고 진짜 인연이 누구인지 차분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에는 이번 달에 내가 지키고 싶은 관계의 선을 한 줄만 남겨주세요. 이번 고르신 분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 한번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사람 사이에서 혼자 버티고 계셨던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분들 카드 위에 손을 올리니까요. 손끝이 바로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잠깐 멈춥니다. 마치 누군가의 집 대문 앞에서 문고리를 잡았는데 안에서 어떤 분위기가 흐르는지 먼저 살피는 느낌이에요. 들어가도 되는지, 지금 말해도 되는지, 내가 한마디 꺼냈다가 괜히 판이 커지는 건 아닌지 그런 조심스러운 기색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번 분들은 사람을 대할 때 가볍게 툭툭 던지는 타입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도 상대가 어떻게 받을지 생각하고 표정 하나도 분위기에 맞추려고 하고 내가 조금 불편해도 전체 흐름이 무너지지 않게 조절하는 분들로 읽힙니다. 그런데 그 배려가 오래 이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 내 마음은 뒤로 밀리고 체면과 예의가 앞에 서게 된 모습입니다. 맨 앞에 갓의 기운이 보입니다. 갓은 머리에 쓰는 것이지만 그냥 장식이 아닙니다. 체면, 격식, 예의, 나를 함부로 보이지 않게 하는 위엄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분들 대인관계의 시작은 이 갓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반듯하고 누구 앞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으려 하고 속이 상해도 말투만큼은 품격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번 분들이 참 어른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관계에서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괜한 말로 분위기를 흐리지 않는 사람. 그런데 사실 그 안쪽에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긴장이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누가 선을 넘는 말을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는 웃고 넘긴 적, 내가 서운하다고 말하면 괜히 유난 떠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입을 다문 적, 속으로는 이미 마음이 상했는데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예의를 지킨 적, 이번 분들 마음속에는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는 부담이 꽤 깊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자꾸 고요한 뒷방으로 밀려납니다. 모두가 앉아있는 사랑방에는 웃음소리가 나는데 내 진짜 마음은 방문 닫힌 방 안에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옆으로 군웅신의 기운이 크게 들어옵니다.
분홍신은 혼자만의 기운이 아닙니다. 집단, 무리, 조직, 여러 사람의 시선과 힘이 함께 얽힌 흐름입니다. 이번 분들의 지난 대인관계에는 한 사람과의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얽힌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 무리일 수도 있고요. 직장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서열과 역할일 수도 있고 오래 알고 지낸 모임 안에서의 보이지 않는 힘일 수도 있어요. 이번 분들은 그 안에서 본인 목소리를 크게 내기보다 전체 판이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역할을 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와 누군가가 부딪히면 중간에서 분위기를 풀고 누가 삐치면 조용히 달래고 불편한 말이 오가면 괜히 내가 먼저 화제를 돌리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번 분들이 편한 줄 압니다.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정작 이번 분들은 속으로 계속 계산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면 누구 편 드는 것처럼 보일까? 이 사람을 챙기면 저 사람이 서운해할까? 내가 빠지면 분위기가 이상해질까? 괜히 나 때문에 관계가 갈라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분들, 사람 사이에서 늘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은 제일 빨리 지칩니다. 양쪽 말을 다 듣고 양쪽 감정을 다 받아내고 어느 쪽도 나쁘게 만들지 않으려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나중에는 내가 누구에게 서운한지보다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그 피로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말이 이번에는 마음에 걸립니다. 평소 같으면 도와줬을 부탁이 이번에는 선뜻 손이 안 갑니다. 평소 같으면 참석했을 모임인데 이번에는 가기 전부터 기운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건 이번 분들이 차가워진 게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마음이 잠깐 멈춰서는 겁니다. 다음 장면으로 문살이 보입니다. 창호 문살이 곱게 짜여 있는데 바깥빛은 들어오지만 안쪽이 전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참 이번 분들 같습니다.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에요. 관계는 유지합니다.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해야 할 예의는 다 합니다. 그런데 아주 안쪽 마음까지는 쉽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문살은 경계입니다. 하지만 벽은 아닙니다. 상대를 완전히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피는 구조예요. 이번 분들 현재 대인관계가 바로 이런 결입니다. 누군가와 가까운 듯하지만 속마음은 한 겹 가려져 있습니다. 상대에게 모든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다 털어놨을 사람에게도 이제는 말을 고릅니다. 이 이야기를 해도 될까? 괜히 약점처럼 보이지 않을까? 나중에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진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는데 대화는 계속 오갑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가볍게 농담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번 분들은 그 대화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마음은 한 발 뒤에 서 있습니다. 상대의 표정, 말의 방향, 누가 누구에게 더 가까운지, 누가 지금 분위기를 주도하는지 조용히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분들 정말 많이 살피고 계셨네요. 이건 눈치가 빠르다는 말로만 끝낼 일이 아닙니다. 살피는 사람은 그만큼 긴장합니다. 남들이 놓치는 분위기를 먼저 알아차리니까 그 분위기를 어떻게든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분위기를 내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 사이의 공기까지 혼자 들고 있으면 너무 무겁습니다. 그 뒤에 장막이 내려와 있습니다. 장막은 안쪽을 가리는 천입니다. 누가 그 안에 있는지,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겉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번 분들 대인관계의 숨은 원인은 바로 이 장막입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숨기고 있을 수도 있고 이번 분들 스스로가 본인 속을 꽁꽁 가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흐름이 같이 보입니다. 먼저 주변 쪽을 보면 이번 달에는 말이 겉과 속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운함을 품고 있을 수 있고요.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계산을 하는 사람도 살짝 비칩니다. 혹은 어떤 모임 안에서 이미 이야기가 오갔는데 이번 분들만 나중에 알게 되는 장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의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달에는 말보다 분위기를 보셔야 합니다. 누가 내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움직이는 태도가 같은지, 누가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지, 누가 내 경계를 존중하는지 차분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분들 안쪽 장막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숨기고 계실 수 있어요.
사실은 그 모임에서 빠지고 싶은데 미안해서 못 빠지는 마음, 사실은 그 사람에게 서운한데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참는 마음, 사실은 내가 더 이상 중간 역할을 하고 싶지 않은데 다들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장막 안에 있습니다. 이번 분들, 이번 달 대인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큰 사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크게 싸우고 누가 완전히 등을 돌리고 그런 극단적인 장면이라기보다 조용히 판이 드러나는 쪽에 가깝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역할에 갇혀 있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조심스러워졌는지 천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앞 흐름을 한 장면으로 이어보면요. 반듯한 갓을 쓴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여러 무리의 기운이 빙 둘러 있고 그 사람은 창호 문살 안쪽에서 바깥을 살핍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는 장막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번 분들이 관계 안에서 체면을 지키고 집단의 흐름을 살피고 속마음은 감춘 채 오래 버텨온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장막을 조금 걷어야 합니다. 모두에게 다 보여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혹은 나 자신에게만이라도 솔직해져야 합니다. 나는 사실 이 역할이 힘들다. 나는 더 이상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지 않다. 나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번 분들,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예의를 지키는 건 귀한 일입니다. 체면을 아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내 속이 계속 눌리는데도 겉만 반듯하게 쓰면 어느 순간 마음이 툭 꺾입니다. 이번 달에는 그 전에 나를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에 실제로 어떤 태도가 필요하고 어떤 외부 기운을 조심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이번 분들이 어떤 보호를 받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뒤 흐름의 시작에 신칼이 나옵니다. 신칼은 그냥 칼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물건도 아니에요. 꼬인 것을 끊고 흐린 것을 가르고 더 이상 끌고 가면 안 되는 것을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이번 분들께 신칼이 행동 지침으로 들어왔다는 건 이번 달에는 부드럽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이번 분들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많이 눌러오셨습니다. 상대가 조금 무례해도 참고 모임 안에서 불편한 역할이 와도 감당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도 예의상 참석하고 누가 선을 넘어도 분위기 때문에 웃고 넘기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그런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참는다고 좋아지는 관계가 있고 참을수록 더 무례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 차이를 보셔야 합니다. 신칼은 말합니다. 정리할 말은 정리해서 하라고요. 끊어야 할 부탁은 끊으라고요. 더는 내가 맡지 않아도 되는 역할은 내려놓으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날카롭게 상처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칼은 깨끗해야 합니다. 분노로 휘두르면 다칩니다. 하지만 맑은 정신으로 쓰면 길을 냅니다. 이번 분들께 필요한 말은 너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라 나는 이제 그 역할은 어렵다입니다. 왜 나한테만 그래가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입니다. 이렇게 내 기준을 말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부탁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슬쩍 책임을 넘기려 할 수 있어요. 원래 하던 사람이니까 이번에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모임의 중간 연락, 분위기 조율, 누군가의 감정 받아주기, 작은 일 처리, 이런 것들이 다시 이번 분들 쪽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받지 마세요.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가? 내가 안 하면 큰일 나는 일인가? 이건 내 책임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속으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은 이번 분들이 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신장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신장대는 위협을 막고 외부의 거친 기운을 경계하는 흐름입니다. 이번 달 주변에는 말이 세거나 분위기를 몰아가거나 은근히 압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꼭 악한 사람이라기보다 자기 방식이 강한 사람일 수 있어요. 자기 말이 맞다고 밀고 들어오거나 모두가 자기 쪽으로 움직이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번 분들은 그런 사람 앞에서 더 조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충돌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괜히 부딪히느니 내가 조금 맞추고 말자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그 방식이 오히려 나를 더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장대가 옆에 있다는 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강한 기운을 그대로 받아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목소리를 높인다고 그 사람이 옳은 건 아닙니다. 누군가 많은 사람을 끌고 온다고 그 사람이 중심인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오래 알았다고 해서 내 마음 안쪽까지 들어올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2번 분들, 이번 달에는 조용한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큰 소리로 맞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밀리지는 않으셔야 합니다. 상대가 재촉할 때 바로 대답하지 않는 것도 단호함입니다. 불편한 자리에 억지로 가지 않는 것도 단호함입니다. 단체 분위기가 나를 끌고 가려 할 때 나는 이번에는 쉬겠다고 말하는 것도 단호함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에서 중요한 건 혼자 방어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신장대는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수호의 표시입니다. 이번 분들 주변에 조용히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대놓고 나서지는 않아도 이번 분들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 한마디로 분위기를 정리해주거나 이번 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달에는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마시고 진짜 믿을 수 있는 한두 사람에게만 마음을 나누세요. 넓게 흩어진 관계보다 깊고 안전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번 분들께 필요한 건 박수치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쳤을 때 조용히 물 한 잔 건네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결실 자리에는 부적이 나옵니다. 부적은 마음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부정한 말, 시선, 흔드는 기운을 막아주는 상징이에요. 결실에 부적이 있다는 건 이번 분들이 이번 달에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늘 해주던 걸 안 해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늘 참석하던 자리에 빠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고, 늘 웃어주던 말에 웃지 않으면 분위기가 굳을까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생각보다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걸 떠받치고 있지 않아도 관계는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를 진짜 아끼는 사람은 내가 조금 달라졌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부적은 겉으로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품 안에 넣고 다니는 겁니다. 이번 분들께 이번 달의 부적은 짧은 문장입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맡기 어렵겠습니다. 이번에는 함께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이번 분들 마음에 부적이 됩니다. 미리 준비해두세요. 갑자기 상황이 오면 평소 습관대로 또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두셔야 합니다. 내가 지킬 문장 하나, 내가 물러서지 않을 기준 하나, 내가 더 이상 떠맡지 않을 역할 하나를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에는 사천왕의 수호가 들어옵니다. 이건 아주 강합니다. 사천왕은 사방을 지키는 기운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고 함부로 침범하는 것을 단단히 제어합니다. 마지막에 사천왕이 있다는 건 이번 분들이 이번 달 결국은 지켜지는 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다만 가만히 있어도 누가 다 막아준다는 식은 아닙니다. 이번 분들이 신칼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부적으로 내 기준을 세울 때 사천왕의 수호가 더 강하게 작동하는 흐름입니다. 내가 내 편이 되어야 바깥에 보호도 붙습니다. 내가 계속 나를 내어주면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게 해달라고 바라면 그건 어렵습니다. 먼저 내 마음의 문 앞에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사람과의 약속을 잡기 전에 하루 정도 시간을 두세요. 누가 만나자고 하거나 부탁을 해오면 바로 좋아 하지 마시고 일정 보고 말해줄게 라고 하세요. 이 짧은 여백이 이번 분들 운을 많이 바꿉니다. 바로 대답하면 예전 습관이 나오지만 하루를 두면 내 진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단체 대화나 모임 안에서 불편한 흐름이 느껴지면 굳이 중재하려고 들어가지 마세요. 예전에는 이번 분들이 분위기를 풀어야 할 것 같았겠지만 이번 달에는 침묵도 선택입니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될 일에 나서지 않는 것, 그것이 신칼의 바른 사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에는 작은 보호 의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들기 전 손을 깨끗이 씻고 마음이 무거운 사람의 이름을 속으로 떠올린 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내 정성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 한 잔을 옆에 두고 잠시 숨을 고르세요. 정성을 들인다는 건 누군가를 억지로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자리를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이번 분들, 이번 달 대인관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체면 때문에 오래 참아온 관계가 있었고 여러 사람 사이에서 맡아온 역할이 있었습니다. 속마음은 문살 뒤에 두고 장막으로 가린 채 버텨오신 시간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칼이 들어와 정리할 것을 정리하게 합니다. 외부의 강한 압박은 신장대가 막아주고 이번 분들 마음에는 부적 같은 기준이 생깁니다. 마지막에 사천왕이 지키고 있으니 이 흐름은 무너지는 운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운입니다. 누군가 이번 분들의 선을 보고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까지 이번 분들이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예의를 지킨다면 내 선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번 분들, 이번 달에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보다 편안한 사람으로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를 조금 덜어내고 나를 지켜주는 관계를 더 가까이 두세요. 그러면 사람 사이에서 오래 눌려있던 숨이 조금 트일 겁니다. 이번 분들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에는 이번 달 내가 내려놓고 싶은 관계의 역할 하나를 조용히 남겨주세요. 3번 고르신 분들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두고요. 오늘 이 리딩이 3번 분들 마음 안에서 조용히 엉켜있던 관계의 공기를 조금 풀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3번 분들 카드를 펼쳐놓고 보니까요. 처음 느낌이 참 곱습니다. 아주 센 바람이 몰아치는 게 아니라 얇은 비단천이 조용히 흔들리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부드러움 안에 피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말도 둥글게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분들인데 정작 본인 마음은 자꾸 뒤쪽으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맨 앞에 선녀의 기운이 보입니다. 선녀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기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의 결을 읽고 분위기 안에서 조화를 만들고 거칠어진 말을 한 번쯤 부드럽게 감싸주는 기운이 있습니다. 3번 분들 대인관계의 시작이 바로 이 선녀처럼 보입니다. 누가 불편해하지 않게, 누가 민망하지 않게, 누가 상처받지 않게 말과 표정을 조절해온 분들이세요. 3번 분들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말만 듣지 않습니다. 말 사이의 숨, 표정의 굳어짐, 대화방에서 답장이 늦어지는 이유, 모임에서 누가 누구를 피하는지까지 은근히 느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분위기를 흐리면 바로 알아차리고 누군가 상처받은 것 같으면 먼저 다가가고 누가 어색해하면 농담 하나로 공기를 풀어주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참 고단합니다. 분위기를 읽는 사람은 늘 남들보다 먼저 피곤해집니다. 남들은 그냥 웃고 지나간 장면도 3번 분들은 집에 돌아와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아까 내가 그 말을 괜히 했나? 그 사람 표정이 왜 그랬지? 내가 너무 나선 것 같았나? 이렇게요. 혹시 이런 적 있으셨죠? 모임에서는 누구보다 편하게 굴었는데 집에 오면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진 적, 상대방 기분을 맞추느라 내 이야기는 거의 못하고 돌아온 적, 누군가의 불편한 말까지 내가 웃음으로 넘겨주고 나서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쓸쓸해진 적. 3번 분들 이번 달 대인관계운의 시작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3번 분들이 참 편하고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대화를 잘 받아주고 분위기를 살리고 누가 힘든 얘기를 해도 따뜻하게 들어주니까요. 그런데 정작 3번 분들 안에서는 나는 언제 내 얘기를 하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늘 들어주는 사람, 맞춰주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으로만 남아있다 보니 내 진짜 표정은 뒤로 가려진 흐름입니다. 옆으로 맑은 물그릇이 놓입니다. 깨끗한 물이 담긴 그릇이에요. 물은 거짓을 오래 품지 못합니다. 흐리면 흐린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드러납니다. 이 물그릇이 지난 흐름에 들어온다는 건 3번 분들이 그동안 사람을 대할 때 꽤 순수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왔다는 뜻입니다. 계산해서 다가간 게 아니에요. 이용하려고 친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상대가 편해졌으면 해서,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해서 내 마음에 물을 떠서 건넨 겁니다. 그런데 맑은 물은 쉽게 흐려지기도 합니다. 누가 함부로 손을 넣으면 금세 탁해지고 먼지가 내려앉으면 처음에 투명함이 사라집니다. 3번 분들 마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심으로 잘해주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말과 기대가 내 마음의 물을 조금씩 흐리게 했습니다. 상대가 힘들다 하면 들어줘야 할 것 같고,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기 어렵고, 누가 나를 찾으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고, 그러면서도 내가 먼저 힘들다고 말하려 하면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물그릇은 이렇게 말합니다. 3번 분들 마음은 아직 맑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사람의 감정을 받아내느라 물결이 흔들린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나빠진 게 아닙니다. 내가 차가워진 것도 아니고요. 그저 너무 오래 다른 사람을 비추느라 내 얼굴을 들여다볼 시간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 다음으로 부채가 움직입니다. 부채는 바람을 일으키고 답답한 공기를 흩어내고 뜨거운 기운을 식혀줍니다. 현재 흐름에 부채가 있다는 건 이번 달 3번 분들 주변 관계가 조금씩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던 분위기가 바뀌고 오래 정체되어 있던 사람 사이의 공기가 흔들립니다. 누군가와 연락이 다시 이어질 수 있고요. 오래 불편했던 분위기가 살짝 풀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그동안 참고 있던 마음이 드러나면서 관계의 공기가 잠깐 흔들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부채는 바람을 조절하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너무 세게 붙이면 불씨가 커질 수 있고, 너무 약하게 붙이면 답답함이 그대로 남습니다. 3번 분들 이번 달 말투도 이 부채처럼 가야 합니다.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지도 말고, 그렇다고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넘기지도 않는 흐름이 좋습니다. 나는 그때 조금 당황했어. 그 말은 나한테 오래 남더라. 나도 요즘은 여유가 많지 않아서 다 받아주기는 어려워. 이렇게 차분하고 부드러운 말이 필요합니다. 3번 분들은 원래 말을 예쁘게 할 줄 아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예쁘게 말하다가 핵심을 흐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가 기분 나쁠까봐 돌려 말하고, 돌려 말하다 보니 상대는 제대로 못 알아듣고 결국 3번 분들만 다시 답답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부드럽되 핵심은 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옆으로 보니까 뒷전의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뒷전은 마무리되지 않은 문제, 뒤로 밀어둔 감정,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자녀 기운을 뜻합니다. 3번 분들 대인관계의 숨은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겉으로는 다 지나간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안쪽에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제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못한 말, 그 사람에게 섭섭했는데 그냥 넘긴 일, 어떤 모임에서 내 마음이 상했는데 분위기 때문에 티내지 못한 장면, 그런 것들이 뒷전에 남아 있습니다. 3번 분들 관계에서 제일 피곤한 건 큰 싸움보다 미뤄둔 감정입니다. 큰 싸움은 차라리 그 순간 뜨겁게 드러나기라도 하죠. 그런데 미뤄둔 감정은 계속 뒤에 남아있다가 아무 상관없는 작은 말에 갑자기 올라옵니다. 상대는 왜 갑자기 그래? 라고 하지만 3번 분들 마음에서는 갑자기가 아닙니다. 오래 뒤에 놓여있던 게 이제 앞으로 나온 것뿐입니다. 이번 달에는 그 뒷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내 안에서 그건 아무 일도 아니었어 라고 덮어버리는 습관은 멈추셔야 합니다. 아무 일 아닌 척 했지만 사실은 상처였던 일,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은 불편했던 사람, 웃고 넘겼지만 속으로는 서운했던 말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3번 분들 이 앞 흐름을 한 장면으로 보면요. 선녀가 맑은 물그릇 옆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고 뒤편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뒷전의 짐들이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참 아름답고 평온한 장면인데 안쪽을 보면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고운 얼굴로 분위기를 살렸지만 내 뒤쪽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이번 달 3번 분들 대인관계는 내가 더 잘 맞춰야 하는 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어디까지 맞춰왔는지 알아차리는 달입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분위기만 살리는 역할로 남을지 아니면 내 마음도 그 분위기 안에 함께 앉힐지 선택하는 달입니다. 3번 분들 이제는 내 이야기도 해도 됩니다. 늘 들어주기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가 불편해할까봐 내 감정을 접어두지 않아도 됩니다. 부드러움은 3번 분들의 큰 장점이지만 그 부드러움이 나를 지우는 방식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3번 분들 앞 흐름입니다.
관계의 공기는 부드럽지만 뒤에는 미뤄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 마음을 천천히 꺼내어 맑은 물에 씻듯이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 3번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면 좋은지, 주변에서 어떤 연결이 생기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단단한 보호가 들어오는지 보겠습니다. 뒤 흐름의 시작에 향이 피어오릅니다. 향은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길을 만듭니다. 연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마음과 마음 사이에 보이지 않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3번 분들께 행동 지침으로 향이 들어왔다는 건 이번 달에는 말의 결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많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크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의 향을 흐리지 않고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번 분들은 원래 말투가 세기보다 부드러운 분들입니다. 상대가 상처받지 않게 말하려고 하고 분위기가 거칠어지지 않게 단어를 고릅니다. 그건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그 부드러움 안에 진심을 넣어야 합니다. 너무 둥글게만 말하면 상대가 핵심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향처럼 은은하되 방향이 있는 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나도 요즘은 마음의 여유가 많지 않아서 모든 이야기를 다 받아주기는 어렵더라. 그때 내 말이 나한테 조금 오래 남았어. 싸우자는 건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을 말하고 싶었어. 나는 우리 사이가 편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내가 너무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 이런 말은 공격이 아닙니다. 정성을 들여 내 마음을 꺼내는 말입니다. 향을 피우듯이요. 사람 사이에도 향이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은 연기처럼 눈을 맵게 하지만 정성을 들인 말은 마음에 길을 냅니다. 그 옆으로 방울끈이 보입니다. 방울끈은 연결의 소리입니다. 그냥 끈만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 소리가 납니다. 이번 달 3번 분들 주변에 다시 이어지는 연락, 가볍게 시작되는 대화, 끊어졌던 분위기를 건드리는 작은 신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울끈은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울립니다. 누군가가 안부를 물을 수 있고요. 오래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 가볍게 말을 걸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모임에서 3번 분들을 다시 부르는 흐름도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무조건 반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3번 분들은 누가 손 내밀면 금방 마음이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나를 생각했나 보다. 그래도 내가 필요했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달에는 방울 소리만 듣고 바로 달려가지 말고 그 소리가 어떤 마음에서 나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이어지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또 3번 분들의 부드러움을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방울끈은 관계의 연결을 말하지만 끌려다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잡고 싶을 때 잡고 놓아야 할 때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끈은 양쪽이 함께 잡아야 관계가 됩니다. 한쪽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 손이 아픕니다. 3번 분들, 이번 달에는 그 손의 피로를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부채춤 천이 펼쳐집니다. 이 장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천이 공중에서 흐르고 몸의 움직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결실 자리에 이 천이 있다는 건 3번 분들이 이번 달 관계 안에서 다시 자기만의 리듬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박제만 맞추던 흐름에서 벗어나 내 속도와 내 모양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3번 분들은 그동안 다른 사람의 감정 박자에 맞춰 움직인 적이 많습니다. 상대가 우울하면 조심하고, 상대가 예민하면 말을 줄이고, 상대가 기뻐하면 같이 맞춰 웃고, 상대가 불편해하면 내 마음을 접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내 박자가 생깁니다.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조용히 있고 싶을 때 조용히 있는 것. 이 당연한 것이 3번 분들께는 오히려 연습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 연습이 시작됩니다. 부채춤 천은 아름답지만 남을 위해서만 흔드는 천이 아닙니다. 내 몸에 중심이 있어야 천도 예쁘게 흐릅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천은 엉킵니다. 3번 분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심을 잃고 남에게만 맞추면 결국 아무리 고운 마음도 지칩니다. 내가 먼저 내 중심에 서야 관계도 고와집니다. 마지막에는 산신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건 참 든든합니다. 산신은 가볍게 흔들리는 기운이 아닙니다. 뿌리 터전 오래 지켜온 힘, 조용하지만 깊은 보호입니다.
3번 분들 마지막에 산신이 있다는 건 이번 달 대인관계의 최종 메시지가 흔들리는 분위기 속에서도 내 뿌리를 지켜라로 읽힙니다. 사람들은 오고 갑니다. 가까워졌다 멀어지고 오해했다 풀리고 한때는 매일 보다가도 어느 순간 뜸해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 마음이 전부 흔들리면 너무 힘듭니다. 산신은 3번 분들께 말합니다. 사람의 바람에 다 흔들리지 말고 내 산의 뿌리를 기억하라고요. 3번 분들 안에는 원래 따뜻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피는 눈, 부드럽게 말하는 재주, 관계의 공기를 맑게 만드는 능력, 그리고 누구보다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아무데나 다 쓰면 지칩니다. 산신은 귀한 기운을 지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달에는 가까이 둘 사람을 조금 선별하셔도 좋습니다. 내 마음을 맑게 해주는 사람, 나를 편하게 웃게 해주는 사람, 내 이야기도 들어주는 사람, 내가 잠깐 조용해도 기다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정성을 들이세요. 반대로 나에게 늘 감정 쓰레기통 역할만 시키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내 말은 흘려듣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3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뒤 내 기운이 어떻게 변했는지 적어보세요. 만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아니면 괜히 피곤하고 무거워졌는지 보는 겁니다. 머리로 좋은 사람인지 판단하려 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의 반응은 꽤 솔직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숨이 편해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집에 와서 바로 눕고 싶어집니다. 그 차이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달에는 대화에서 내 이야기를 하나는 꼭 넣어보세요. 늘 상대 이야기만 들어주지 말고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그때 이런 마음이었어 하고 작은 문 하나를 열어보는 겁니다. 상대가 그 문 앞에 조심스럽게 서준다면 좋은 인연입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려버린다면 그 관계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을 하나 피우거나 향이 어렵다면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잠시 정성을 들여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를 편안하게 하는 인연은 가까이 오고 나를 흐리게 하는 관계는 조용히 멀어지게 해주세요. 신령님께서도 억지로 붙잡는 마음보다 맑게 정리하려는 마음을 더 잘 알아보십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 마음을 맑게 세우면 사람의 길도 조금씩 정돈됩니다. 3번 분들 이번 달 결론은 이렇습니다. 부드러움은 3번 분들의 복입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나를 잃게 만들면 안 됩니다. 향처럼 조용히 진심을 전하고 방울끈처럼 이어지는 신호는 살피되 부채춤 천처럼 내 리듬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산신이 버티고 있으니 이 관계는 흔들리다가도 결국 내 뿌리로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3번 분들, 이번 달에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보내주세요. 댓글에는 이번 달 내가 지키고 싶은 내 마음의 리듬을 한 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한 응원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리딩이 4번 분들 마음 안에 오래 얽혀있던 관계의 실을 조금씩 풀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4번 분들 카드를 펼쳐놓고 보니까요. 처음부터 한숨이 깊게 나오는 결입니다. 가볍게 스쳐간 인연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 감겨있던 실타래가 보입니다. 색은 곱습니다. 오색으로 빛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실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게 아니라 몇 번이고 손으로 풀어보려다가 다시 엉킨 모양입니다. 이건 단순히 사이가 안 좋은 사람 하나를 말하는 흐름이 아닙니다. 4번 분들 삶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관계의 패턴, 쉽게 끊어지지 않는 정, 말로는 정리했다고 해도 마음이 아직 따라오지 못한 인연, 그런 것들이 한데 엮여 있습니다. 맨 앞에 오색 실타래가 놓입니다. 이 실타래는 참 이상합니다. 멀리서 보면 예쁘고 귀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4번 분들 대인관계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군가와의 관계가 단순히 좋다, 싫다로 나뉘지 않습니다.
고마움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미련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때로는 원망도 섞여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그 사람에게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는 멀어지고 싶은데 막상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그때 좋았던 장면이 갑자기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4번 분들, 혹시 지금 누군가 떠오르시나요? 한때는 아주 가까웠던 사람, 내 속을 많이 보여줬던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서로의 마음이 자꾸 엇갈렸던 사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도 어떤 날은 그 이름이 마음 한쪽에 걸리는 사람 말이에요. 이 흐름은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관계는 끝났지만 내 마음 안의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깥 상황보다 4번 분들 마음의 실이 아직 다 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옆으로 지전을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얇은 종이가 불에 닿아 재가 되고 연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지전 태우기는 버리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냥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정성을 담아 보내는 일입니다. 4번 분들, 지난 흐름에는 누군가를 마음에서 보내려고 애쓴 시간이 있습니다. 쉽게 놓은 게 아닙니다. 수없이 생각하고 스스로를 달래고 때로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해보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이해하려고도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만 생각하자. 이 관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더 붙잡아도 달라질 게 없겠지.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여러 번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전은 태워도 연기가 남습니다. 종이는 사라져도 냄새가 잠깐 남듯이 관계도 그렇습니다. 정리했다고 해서 마음이 바로 맑아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4번 분들처럼 정기 깊고 사람과의 연결을 쉽게 가볍게 보지 않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따라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4번 분들, 그동안 혼자 애쓰셨네요. 누구에게 다 말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미 끝난 일일 수도 있고 아직도 그걸 생각해? 라고 할까봐 입을 닫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나간 일이지만 내 안에서는 아직 장례도 못 치른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전 태우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보내고 싶었으나 완전히 보내지 못한 마음, 그래도 보내려고 정성을 들였던 시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방울이 울립니다. 방울은 작지만 선명합니다. 조용하던 방 안에 방울 소리가 한 번 나면 사람은 고개를 들게 됩니다. 이번 달 4번 분들 대인관계운에는 어떤 신호가 들어옵니다. 아주 큰 사건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분명 알아차립니다. 오래 연락이 없던 사람의 소식일 수도 있고요.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가 마음을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예전 사람과 닿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더는 미루면 안 되겠다는 깨달음이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방울은 깨움입니다. 4번 분들 마음 안에서 잠자던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다시 시작하라는 뜻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때로 방울은 돌아오라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 정말 일어나서 정리하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4번 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반가움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가슴이 답답해지나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이번에는 내 마음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음인가요? 이 질문이 이번 달 4번 분들 관균의 문턱입니다. 4번 분들 앞 흐름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색 실타래로 엉켜있고 지전 태우기로 보내려 했고 방울 소리로 다시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예전 관계나 오래된 감정이 어떤 식으로든 다시 의식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 연락일 수도 있고 기억일 수도 있고 꿈처럼 스치는 장면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말 속에서 다시 건드려지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옆에 비녀가 놓입니다. 비녀는 머리를 꽂아 흐트러진 것을 단정히 모으는 물건입니다. 또 여성 인연, 섬세한 정, 마음속 깊은 체면과 자존심을 함께 보여줍니다. 4번 분들 숨은 원인에 이 비녀가 있다는 건 이 관계의 안쪽에 자존심과 정기 동시에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4번 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지는 것 같아. 그 사람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까?
사과는 받고 싶은데 내가 먼저 꺼내기는 싫어. 그래도 그때 그 마음이 다 거짓은 아니었잖아. 이런 마음이 참 복잡하게 놓입니다. 비녀는 단정합니다. 겉으로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분들도 바깥으로는 괜찮은 척을 꽤 잘하셨을 것 같아요. 누가 그 사람 이야기를 꺼내도 뭐 그냥 그렇지 하고 넘기고 마음속에서는 순간 무언가 찌르듯 올라와도 얼굴은 평온하게 지켰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녀가 머리를 너무 단단히 꽂으면 두피가 아프듯이 감정도 너무 단정하게만 묶어두면 안쪽이 아픕니다. 4번 분들, 이번 달에는 흐트러져도 괜찮습니다. 늘 품위 있게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흔들렸다고 인정하셔도 됩니다. 어떤 인연이 아직 마음에서 완전히 빠지지 않았다면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기 깊었던 사람일수록 정리도 오래 걸립니다. 그건 미련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오래된 함 같은 마음이 열리기 전입니다. 손에는 실타래가 있고 앞에는 재가 조금 남아있고 어디선가 방울소리가 들립니다. 머리에는 비녀를 꽂고 있지만 사실 속은 평온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4번 분들이 오래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아직 스스로에게 다 허락하지 못한 슬픔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4번 분들, 이번 달 대인관계운은 다시 만나느냐, 완전히 끊느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게 보면 내가 그 관계에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더는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과거의 사람일 수도 있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같은 방식으로 다시 엉키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 때문에 참았을 수 있습니다. 미안해서 받아줬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서 내 상처를 뒤로 미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내 마음의 실을 손에 들고 봐야 합니다. 어디가 내 책임이고 어디가 상대의 몫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앞 흐름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4번 분들은 오래 얽힌 인연을 보내려 했지만 아직 마음의 마지막 매듭을 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그 매듭을 다시 보게 됩니다. 아플 수 있지만 꼭 나쁜 일은 아닙니다. 다시 봐야 제대로 풀 수 있으니까요. 이번 달에 4번 분들이 어떻게 그 감정을 풀어가면 좋은지,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 마지막에 어떤 귀한 제안과 큰 어른의 손길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뒤 흐름의 시작에 살풀이가 나옵니다. 살풀이는 막힌 것을 풀어내는 움직임입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몸에 감긴 흰 천을 천천히 풀어내듯이 마음에 걸린 억울함과 서러움을 움직여서 빼내는 흐름이에요. 4번 분들께 행동 지침으로 살풀이가 들어왔다는 건 이번 달에는 감정을 가만히 눌러두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4번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흐리게 합니다. 하지만 깊은 감정은 시간만으로 다 풀리지 않습니다. 제대로 울지 못한 마음, 제대로 말하지 못한 서운함, 제대로 끝내지 못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몸 어딘가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마음을 풀어내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상대에게 전부 쏟아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살풀이는 상대를 찌르는 방식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막힌 숨을 빼내는 방식입니다. 혼자 글을 쓰셔도 좋고 걷다가 그 사람에게 못했던 말을 속으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오래된 메시지를 다시 읽고 지우는 것도 하나의 살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렇지 않다는 거짓말을 멈추는 겁니다. 4번 분들, 이번 달에는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어떤 노래를 듣다가 오래전 장면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예전의 서운함이 되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때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그건 뒤로 물러난 감정이 나를 괴롭히러 온 게 아니라 이제 풀려나가려고 올라오는 겁니다. 옆으로 손님굿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손님굿은 밖에서 들어온 기운, 외부의 영향, 내 집 안의 것이 아닌데 들어와서 흔드는 흐름을 다룹니다. 이번 달 4번 분들 주변에는 외부 사람이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말을 전할 수도 있고 어떤 소문이나 전해 들은 이야기가 마음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래된 관계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4번 분들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건 남이 전한 말에 바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 얘기하더라.
누가 그러는데 그때 사실은 이랬대. 요즘 그 사람 이런가 보던데 이런 식의 말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해진 말은 늘 모양이 바뀝니다. 물을 남의 손으로 옮기면 조금씩 흘러내리듯이 말도 사람을 거치면 색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번 달에는 들은 말보다 내 마음의 확인을 더 믿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이 사람은 4번 분들 삶에 아주 요란하게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연스럽게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기존의 관계처럼 4번 분들을 뒤흔들거나 감정을 크게 소모시키는 사람은 아닙니다. 편안하게 말이 통하고 내 복잡한 사정을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기다려주는 결이 있습니다. 4번 분들, 오래 엉킨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 사람을 만나는 게 죄책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마음을 돌려도 되나? 아직 정리도 다 안 됐는데 새 관계를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꼭 연애나 깊은 인연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친구, 조용히 조언해주는 지인, 나를 다른 방식으로 보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4번 분들이 더 이상 오래된 실타래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해주는 외부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결실 자리에는 비단함이 놓입니다. 비단함은 귀한 것을 담는 함입니다. 함부로 열지 않고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정성스럽게 싸고 때를 기다려 건네는 귀한 제안입니다. 결실에 비단함이 있다는 건 이번 달 4번 분들께 좋은 제안이나 마음에 남는 말 또는 관계 안에서 귀하게 받아들일 만한 기회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사람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진심 어린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미안했어. 네가 힘들었을 것 같아. 천천히 다시 이야기해보고 싶어. 이런 식의 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새로운 모임, 새로운 사람들과의 자리,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4번 분들이 오래 붙잡고 있던 관계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자 그 빈자리로 더 귀한 인연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비단함은 바로 열어젖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번 달에 누군가가 다가온다고 해서 바로 모든 걸 믿고 마음을 내어주지 마세요. 귀한 것은 천천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 예쁜지보다 행동이 꾸준한지 보셔야 합니다. 한번 잘해주는 사람보다 부담스럽지 않게 오래 배려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4번 분들께 이번 달 필요한 관계는 불꽃처럼 뜨거운 관계가 아니라 비단처럼 부드럽고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마지막에는 대신 할머니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건 큰 어른의 손길입니다. 가문과 대운의 판을 다시 짜는 깊은 기운입니다. 4번 분들 관균이 단순히 한 사람과 화해하느냐 멀어지느냐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신 할머니가 마지막에 계신다는 건 이번 달 대인관계 정리가 4번 분들 삶에 더 큰 판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과 멀어지면서 오히려 내 삶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미련을 보내면서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오래된 패턴을 끊으면서 앞으로는 사람을 고르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흐름입니다. 정으로만 사람을 품지 말고 내 운을 함께 밝히는 사람을 보아라. 4번 분들 마음이 따뜻하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을 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 운을 흐리게 하는 사람, 나를 계속 과거에 묶어두는 사람, 나를 불안하게 만들면서도 놓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이제 조금씩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 삶을 앞으로 가게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4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마음에서 아직 보내지 못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풀기 위한 편지입니다. 고마웠던 것, 서운했던 것, 미웠던 것,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것, 이제는 놓아주고 싶은 것을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바로 찢지 말고 하루 정도 두었다가 다시 읽어보세요. 그 안에 4번 분들이 진짜 붙잡고 있던 감정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또 전에 들은 말에는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더라도 내가 직접 확인한 것만 믿겠다는 마음을 쓰세요. 이번 달에는 말이 관계를 흔들 수 있으니 남의 입을 통과한 이야기에 내 마음을 맡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흰 종이에 내 이름을 한번 적고
그 옆에 가벼워지겠습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깨끗한 물 한 잔을 곁에 두고 잠시 정성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오래된 인연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좋았던 것은 고맙게 남기고 아팠던 것은 이제 풀어내겠습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치성을 드린다는 건 누군가를 내 뜻대로 묶어두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성불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4번분들 이번 달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래 엉킨 실타래가 있었고 태워보내려 했던 마음이 있었고 다시 울리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과 자존심이 함께 묶여 있었어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살풀이가 들어와 막힌 감정을 풀고 손님굿이 외부에 흔드는 말을 정리하게 합니다. 마지막에는 비단함처럼 귀한 제안이 들어오고 대신 할머니의 손길로 관계의 큰 판이 다시 놓입니다. 4번분들 이번 달에는 오래된 인연 하나가 끝나거나 새 의미로 바뀌거나 내 마음 안에서 완전히 다른 자리에 놓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끝은 벌이 아닙니다. 때로는 새 복을 담을 자리를 비우는 일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보내주세요. 다음 달에도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은 맞춤 부적이나 비방이 필요하실 때 고정 댓글에 카톡으로 천천히 마음 닿으실 때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본인 마음이 정말 움직일 때 오시면 됩니다.